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연 이틀째 좋지가 않습니다. 박찬휘 기자와 상황 진단합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정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연말 정산을 시작한 기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북클로징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것은 기관이었는데요. 기관의 연말 북클로징이 시작이 되면서 양시장에서 기관은 3,8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이런 낙폭은 대부분 만회가 됐는데요. 북클로징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잡아봤는데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하락한 가운데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주의 약세가 조금 두드러졌습니다. 간만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이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간밤 4.17%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유틸리티, 제약, 바이오 등 이 개별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개별 장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북클로징이 뭡니까? 이 책을 닫는다, 그만 퇴근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기관의 북클로징은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에 이 회계연도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연말정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기관들은 연말에 장부상 수익이나 이 손실을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클로징이 시작되면 기관의 주식이나 채권 거래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보통 11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12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 박자 좀 늦게 시작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FOMC 결과 발표 이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에서는 기관의 북클로징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의 매도세가 이 기관들의 북클로징 때문이라는 건 어떤 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최근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기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양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요. CPI가 발표 전날이었던 23일까지는 순매수와 순매도를 오가면서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4일에 CPI가 호재로 나타나면서 순매수했는데요. 그러다가 FOMC가 결국 안 좋게 나오면서 이틀 만에 8,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네.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이 9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카오 등 이 반도체와 빅테크주가 대거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반도체 업종을 팔아치운 것은 이 4분기 실적 악화 우려에 더해서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측 때문인데요. 빅테크의 경우 연준이 내년에도 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을 시사하면서 내년에도 전망이 어두워진 것이 그 요인이었습니다. 좀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주로 좀 빠졌다 이런 얘기인데 네. 북클로징이 있으면 북오프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 1월 되면 또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요. 아쉽지만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보통 연초에는 말랐던 기관의 유동성이 다시 살아나고 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 증시를 빠져나갔던 이 큰 손들의 자금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서 1월 효과, 증시가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이 내년에도 긴축을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고 유럽 주요국들도 긴축 의지를 밝히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보수적인 투자 기조가 내년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기관의 수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꼭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빠져나갔으니까 언젠가 또 들어오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빠져나간 자금이 이제 많이 빠져나간 지금이 어쩌면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추천해볼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은행의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장 예. 스포트라이트는 제주은행을 둘러싼 공방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개장째부터 8% 급등하더니 장중 상승폭을 확대해서 결국 25%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이날 상승세는 이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가 이달 초 제주은행을 인터넷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했기 때문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신한금융지주는 제주은행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은행의 지분 5%를 두나무에 매각한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이 제주은행에 대해서 지분 매각할 계획이나 지분을 변동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제주은행 인터넷은행 전환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은행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600억 원 수준이라면서 투자자들이 뜬 소문 하나에 좀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가볍게 매매하는 것이 아닌가,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 우려가 된다.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주은행과 두나무 측 역시 이 사실이 무근이다라고 답변을 내놨는데 과거에도 이미 제주은행은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요동친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말에 증시가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급등주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투자 전에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예. 이게 루머가 아니라 사실인 경우에도 기업들이 보통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용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실적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의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올해 마지막 IPO 기업인 바이오노트가 상장이 됩니다. IPO 대여라고 마지막 대여라고 좀 불리면서 주목이 됐었는데 IPO 준비 과정에서 기업 가치 고평가 이 꼬리표가 붙으면서 공모가를 반으로 줄였지만 증시 부진 여파에 흥행에는 좀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 지표와 목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등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